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를 다뤄볼 거예요. 근데 뭐,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는 거지, 오늘 뭐, 일일 교과 과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체를 끝내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 말씀 미리 드리지만,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너무 잘해가지고 알려주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저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구문들, 모르는 메서드, 함수,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개발을 할 때 뭐 스위프트를 하든 코틀린을 하든 뭘 하든 다트를 하든 어떤 항상 연습장이 필요해요, 개발자는. 그래서 그런 연습장을 보통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해요. 놀이터죠.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좀 연습하는 방법, 그리고 어디 가서 공부를 하는 게 나을까. 그리고 저도 모르는 막 그런 메서드들은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 게 좋을까.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깨는 게 오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계속 해보면서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잘 못하고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는지 같이 한번 보면서 제일 처음 자바스크립트 하시는 분과 그리고 저처럼 어느 정도는 하는데 잘 모를 때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는지 모르는 궁금증을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볼 거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회의사로 뭐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깃에다가 이제 깃허브에 올려봤는데 깃허브는 서버를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버에 올렸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지난번에 윈도우 PC에 올려놨는데 제 맥에다가 이제 받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할 거예요. 이제 똑같으니까 윈도우나. 그래서 일단 이 주소를 알아야 돼요. 이 주소는 제가 올린 거는 여기다가 올렸어요. VF3 블로그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걸 카피를 해주면 예, 그 복제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각자의 리포지토리가 있겠죠. 그래서 각자의 리포지토리도 뭐 클론 한번 해보시고 제 리포지토리도 공개니까 퍼블릭으로 돼 있죠. 퍼블릭으로 돼 있으니까는 받아서 이제 강의 내용이랑 자기가 한 내용이랑 이제 어떤 식으로 다른지 뭐 그런 체크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소를 카피 받았고 여기다가 이제 git하고 클론이라고 해주면 돼요. 그리고 주소 패스를 넣어주면 vf3 블로그라는 여기다 클로딩을 한대잖아요. 그래서 done 됐고 이제 vf3 블로그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고 거기에 코드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vs 코드로 바로 예, 이렇게 열어주면은 vf3 블로그라는 디렉토리를 vs 코드로 연 거죠, 지금. 그리고 항상 요 터미널을 컨트롤하고 그 어퍼스트로피인데 숫자 1 옆에 있는 거 그걸 눌러도 되고 이렇게 아이콘이래. 메뉴에서 눌러도 되고 지금 현재 여기를 다루려면 Vue.js 이 소스를 다루려면 Vue.js나 타입스크립트를 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모르면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부분을 좀 보고 가자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기본이라서 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일단 플레이그라니까 pg JS 파일로 만들게요. JS 파일이라는 건 자바스크립트다라는 파일이죠, 지금. 그리고 여기서 음, 주석을 달아볼게요. 주석이라는 거는 뭔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석이라는 거는 이제 그 실제 코드에는 반영이 안 되는 말 그대로 설명을 위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주석.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무것도 동작을 안 해요. 그리고 주석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예. 요거는 C나 뭐 자바나 똑같아요. 그래서 긴 주석 이렇게 두 줄짜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거의 잘 안 써요. 이게 C나 뭐 이런 데서는 함수 위에 이제 뭐 설명으로 이렇게 놓을 때도 있는데 요새는 그런 추세가 아니에요. 예, 그거보다는 좀 더 함수명과 네이밍을 좀 잘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그거를 위한 문서를 만드는 게 낫지. 여기 상당히 이렇게 항상 이렇게 놓는 게 주석을 놓는 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회사 스타일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출력이 풀이에요. 보통 이제 C나 뭐 이런 데서 프린트라고 하는 기능인데, 자바스크립트는 요게 좀 불편해요. 출력. 보통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A 하면 되는데 뭐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에서 콘솔을 보려면 예, 콘솔.로그라는 이런 좀 불편한 예,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어, 이 파일을 구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죠. node.pg 예, 이렇게 해주면 지금 헬로 월드가 콘솔 로그로 찍힌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콘솔 주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콘솔로 점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에러나 워닝, 뭐 다른 기능들도 있죠. 근데 다른 거는 거의 안 쓰고 콘솔 로그만 쓰는데 간혹 이제 에러를 쓰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마다 틀린데 지금은 제가 이 터미널에서 뿌려서 그런데 이제 기본 브라우저에서는 뭐 빨간색으로 나온다던가 이런 좀 구분할 수 있게 워닝은 뭐 노란색으로 나온다든가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고 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하는 거고 대부분 이거 여기까지는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어떤 언어든 제일 중요한 거 변수죠. 변수 선언. 예, 변수 선언. 자바스크립트는 변수 선언이 되게 단순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 바랑 콘스트 두 가지만 써요. 아니, 바가 아니라 렛과 콘스트. 일단 근데 바라는 게 예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바. 그래가지고 이 바라는 거는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이 바를 막 수정할 수도 있고 V1은 막 3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 뭐 지 맘대로였는데 제한이 없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제한이 많이 가지는 게, 그리고 여러 협업을 하면 할수록 제한을 많이 가지는 게 좀 더 좋은 코드가 돼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사실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좀 제한으로 묶어두면서 좀 간결한 코드로 팀원들이랑 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코드로 만들어준 거죠. 기능으로 보면은 뭐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는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타입스크립트로 짜면은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예, 일단 바라는 게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안 써요. 그 다음에 이제 let이라는 게 있어요. let은 L이라고 하자고요. L은 2. 그리고 콘스트니까 C1은 3 이렇게 하자고요. 예, 사실은 이 두 가지만 쓰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콘스트를 95% 정도 쓰고 렛은 한 5% 정도 쓴다고 보면 돼요. 이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하려는 블로그를 만들려면 렛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릴 건데 일단은 왜 그런지는 하나씩 보자고요. 일단은 이거를 찍어보자. 콘솔 로그 해가지고 콘솔 로그의 기능 중에 좋은 게 앞에 뭐 키워드 같은 걸 주고 콤마로 다 찍어볼 수가 있어요. L1, C1. 예. 만약에 이제 C나 뭐 이런 언어를 하셨던 분들은 이런 식의 퍼센트 해가지고 요 값을 읽는 뭐 그런 방법도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그게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위로 하고 하면은 예, 1, 2, 3 그냥 이렇게 나오죠. 값이 나오고 그냥 요 두 가지만 이제 뭐가 다른지만 보면 되죠. 예, 렛은 V1은 바부터 할게요. 바로 한 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도 돼요. 심지어는 뭐 문자를 넣어도 되는데 혼돈이 있으니까 그냥 다른 걸 넣어보고 그리고 얘도 L1도 5로 뭐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리고 C1은 6으로 그리고 얘를 한번 찍어보면은 예, 바로 에러가 나는데 왜 에러가 나냐면 콘스턴트는 콘스턴트의 준말이거든요. 얘는 이제 정적이라서 이제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렛만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렛과 콘스트의 차이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차이 말고는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은 1, 2, 3이었는데
453이 된 거죠. 예, 이게 다예요. 변수 선언에 대한 거는. 예, 데이터 형식이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데이터 형식. 데이터 형식은,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넘어왔을 때, 제가 원래는 이제 다른 C나 자바, 그리고 뭐 PHP 뭐 이런 것도 했는데, 이걸로 그 수신 서버를 이제 바꿀 때 제일 중요했던 이유가 자유도였어요. 자유도에 대한 예를 하나씩 써볼게요. 일단 뭐 대충 렛이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렛은 3 이렇게 놓자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숫자죠. 숫자인데 얘는 이렇게 또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원래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자바 뭐 일반 언어에서는 얘는 인트라면은 얘는 뭐 더블 뭐 그런 형식이죠. 예, 그래서 원래 두 가지 타입이 분명히 달려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숫자 그리고 뭐야 문자 뭐 어레이 뭐 몇 가지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맘대로 치환해도 되고요.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렛하고 뭐 인트 이렇게 적어줘야 예, 그 컴파일러가 인식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게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 그냥 무난하게 그냥 되는 거예요. 무난하게 아무 이유 없이 된 것 같이. 그래서 일단 어떤 형식이 있는지 한 번씩 찍어보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라고 해주고 어떠어떠한 것들이 가능한지 한 번씩 넣어보면 되죠. 그 다음에 A는 이렇게 문자 이런 것도 돼요. 문자. 갑자기 A는 난데없이 문자라고 이제 문자가 된 거죠. 숫자에서 인트에서 플로트에서 스트링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근데 이 문자는 뭐 이렇게도 돼요. 예. 요것도 문자고 요 쌍따옴표를 쳐도 문자예요. 그래서 쌍따옴표를 쳐도 이게 잘 되기 때문에 예.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마음껏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템플릿 스트링이라고 해서 어, 어퍼스트로피죠. 백 어퍼스트로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어퍼스트로피 이런 식으로 해도 예, 잘 되죠. 물론 용도는 좀 달라요. 이제 구분을 위해서 이제 쌍따옴표랑 하나짜리는 이 안에 이제 구분을 위해서 뭐 여기서 뭘 넣는다거나 뭐 이럴 때 쓰는 건데 어퍼스트로피도 뭐 안에 이제 변수를 넣는다거나 이런 건데 일단은 문자가 다 되더라.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자형 변환이 있죠. 뭐 string to int 아니면 int to string 막 이런 것들도 함수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a를 일단은 예, 33 이렇게 하면 지금 문자죠.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 모양을 갖춘 문자인데 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number라는 함수가 공식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예, 이 33이 문자였지만 이걸로 숫자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예, 데이터 33은 색깔이 다르죠. 문자는 이색인데. 예, 그래서 이거는 숫자로 변경도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거의 타입을 이제 보려면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죠. 그리고 타입은 타입 오브라는 키워드로 예, 이 타입이 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현재 타입은 얘는 넘버라네요. 예, 문자열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문자열로 아 A는 지금 문자열이구나. 아니다. 얘는 문자열이 아니라 넘버 숫자구나. 숫자라는 거를 이제 넘버로 이제 쓴다는 얘기예요. 예, 아무튼 간에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랑 문자열 이제 연산을 해볼 건데 그것도 그냥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현재 숫자가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B를 하나 선언해가지고 얘를 2라고 놓을게요. 예, 그러면 let C는 뭐라고 하냐면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하면은 지금 33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예, 34가 됐죠. 그러니까 숫자끼리 더하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산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 갑자기 난데없이 문자열을 더해줘. 예, 문자열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인식하기를 얘랑 얘는 지금 숫자라 가지고 34를 해줬는데 얘는 문자니까 이 숫자들을 문자로 바꿔가지고 34 모호가 돼버린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이제 쓸 수 있고, 나는 계속 숫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문자가 되니까는 프로그램적으로 오류를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의도치 않게. 의도는 숫자만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방지하고자 나중에 타입스크립트가 필요한 거고, 지금은 뭐, 요 정도로 알면 됐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문자 숫자가 아닌 애가 있어요. 어떤 애가 있냐면, 이런 애죠. 널. 이제 얘는 널이라는 거는 비었다는 거죠. 비었다는 거를 표현을 하면은, 예, 데이터 이제 널이죠, 널.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또 널이지만 얘는 오브젝트로 인식을 해요, 이렇게. 이런 것들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직접 쳐보면서 하는 게 낫지, 어떤 문서, 아니,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를 하는 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란 게, 이거 직접 혼자 그냥 해보시면 돼요. 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빈 거랑 안 빈 거랑 이제 나중에 쓸 때가 꽤 있거든요. 이렇게. 예, 그거랑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let you. 그리고 you를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어떤 형인지 type of you도 한번 찍어보는 게 좋겠네요. you. 예, 이 타입이 you는 뭐냐면 아무것도 할당한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얘는 데이터가 undefined이라고 해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처음에 다 초기 값을 이렇게 줬는데 초기 값이 없이 그냥 있는 거죠. 그냥 아무 정의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얘 타입은 undefined다. 그래서 나중에 if로 undefined인지 null인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타입도 있고 또 전혀 또 생뚱맞은 타입 하나 더 있죠. 이런 타입인데요. 그냥 A에다가 대입할까? A는 0 나누기 0. 이건 무슨 타입일까요? 0 나누기 0. 예, 0 나누기 0 하면은, 예, 이거는 숫자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라는 이런 이상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상황도 있다는 건데, 예, 실수하지 않는 이상 별로 나올 일이 없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데이터 형식이 이게 다예요. 제가 데이터 형식을 뭐 자바나 이런 거 공부할 때 정말 머리 아팠는데 뭐 언사인드 캐릭터라든지 뭐 인트, 롱 뭐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숫자가 엄청 길어지고 막 그래도 예, 그냥 알아서 인식하고 뭐 인트인지 뭔지 그런 거랑 관심이 없는 애예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예. 그래서 아무 연산이나 되고 그래서 데이터 형식, 그 변수 선언 요게 다예요. 예. 연습만이 살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식이 있죠. 조건. 조건은, 이거는 제가 무슨 언어를 해봤지만, 파이썬이니 뭐니, 루비니, 다, 요거는 보셨죠? 다 if예요. 참 영어권이 참 좋은 게 되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제가 영어권에서 태어났으면은 편할 것 같아요. 아무튼, if로 뭔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일단 컨디션이니까, CA는 4, 그리고 뭐 12,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자고요. CA와 12. 그래서 뭐 부등호나 이런 걸로 CA가 12보다 크면은 뭐다. 조건이니까 컨디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자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아니면 반대의 경우는 con, bad 뭐 이렇게. 예, bad죠. 그래서 뭐냐면 조건은
어느 언어를 쓰든지 if, else 대부분이 그래요. 한 95%는 아마 이런 상황을 쓰지 않을까. 이거랑 뭐 스위치 케이스 뭐 이런 다른 이제 조건을 가질 수 있는 문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if와 else의 다 파생형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if else를 쓸 수도 있고요. if else. else if지. 이 else if는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뭐 같을 때도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else if. else가 맨 마지막에 있어야 돼요. else if로 계속 이제 밑으로 내려갔다가 else에서 그것도 아니면 그리고 else가 뭐 반대로 또 없어도 되고요. 없으면 그냥 if문에 아예 안 들어가게 되는 상황도 오고 조건도 요 정도가 다예요. 뭐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대부분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새 언어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사망연산자라고 해서 저도 뭐 왜 사망 뭐 이런 왜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죠. 지금 if문으로 이렇게 하기보다 이런 else if가 있으면은 좀 복잡하게 해야 되지만 단순하게 이게 크냐 작다만 가지고 뭔가를 얻어내고 싶잖아요. 이거는 주로 이제 Vue.js에서 많이 쓰게 될 건데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에겐. 우리가 제일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사실은. 물음표. 예, 물음표를 해가지고 이 조건이 참이면 요거는 결국 이제 리턴을 뭘 해주냐면 true냐 false냐 뭐 그런 걸 반환하거든요. 그래서 true냐 false냐인데 어, 당연히 뭐 조건이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 콜론을 써요. 지금 요거 빼고 요 구문이랑 요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요거랑 하는 방법이. 근데 게 나요, 요게 나요. 예, 단순한 비교를 했을 때 요 물음표를 써줘가지고 사망연산자로 딱 내는 거. 요게 훨씬 간편해 하기도 하고 Vue.js에서 이제 그 HTML을 다루는 건데 Vue.js는 그 HTML 안에다가 요런 간단한 문구를 넣어서 어떤 거를 이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이 굿이라고 표시할까, 배드라고 표시할까를 이렇게 간단한 조건식으로 그냥 끝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많이 쓸 게 바로 이런 사망연산자, 예, 뭐 요거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조건은 그래서 요게 다예요. 예, 쉽죠, 지금까지. 예, 이제 슬슬 어려워지는 게 요 어레이 배열 때문이에요. 배열, 오브젝트, 이게 자바스크립트 어떤 데이터형의 핵심인데, 일단 배열은 이런 식이에요. 배열이니까 어레이, 1, 2, 3.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를 한번 찍어볼까요? 콘솔, 네, 어레이를 한번 찍어보면, 예, 그냥 1, 2, 3이죠. 근데 어레이로 어떤 나중에 이런 게 게시글들이 되는 거죠. 지금 게시글에는 단순하게 숫자만 있지만 어떤 게시물을 삭제할 수도 있고 어떤 게시물을 추가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배열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하나씩 보면 AR에서 이번에는 AR.팝을 시켜볼 거예요. 팝을 시키고 나서 AR을 다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예, AR 팝이라는 이 메서드는 뭐냐면 예를 든 거예요. 제가 다른 메서드가 많은데 이 맨 마지막 거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팝을 한 다음에 리턴으로 팝을 하면 자기가 제거한 거를 뱉어내요. 그래서 3을 뱉어내서 찍어준 거죠. 지금 3을 뱉어냈고 지금 AR을 한 번 더 찍었으니까 3이 뱉어지고 1, 2가 남았다를 알 수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자기 편하게 그 변조하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예. 다양한 메소드를 기반으로 그런 것들 막 이걸 소트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반대로 이번에는 팝의 반대는 시프트 한 번만 해보죠.
예, 시프트를 하면 얘는 반대죠. 팝은 뒤에서 빼내는데 얘는 앞에서 하나씩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한 걸 뺀 거를 리턴으로 1을 받고, 그리고 남은 거 뭐야? 한번 찍어봤더니 2 하나 딸랑 남은 거죠. 위아래 다 가져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또 팝의 또 다른 반대가 뭐냐면 이런 것도 있죠. 이것도 많이 쓰죠. 푸시. 푸시는 팝의 이제 진정한 반대죠. 팝은 빼내는데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푸시하고 여기다 뭔가를 넣어줘야겠죠. 푸시를 나 이번에 4를 해볼게. 그러면은 찍어보면은 예, 푸시를 했더니 4를 푸시를 했더니 나중에 2가 남았는데 2, 4가 된 거죠. 2, 4. 근데 얘는 리턴 값이 다르죠. 얘 리턴 값은 뭐예요? 2죠. 왜 2냐면 얘는 그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리턴을 받았다면 얘 푸시 같은 경우는 남은 개수를 리턴해요. 예,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뭔가 이런 메소드들에 대한 특성도 있고 리턴 반환하는 것도 좀 느낌이 다르구나.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뭐 일일이 다 알고 막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보고 이제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자바스크립트를 처음 했다. 그럼 이 W3 스쿨 정도가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요. 어레이 메소드들 이런 데 가보면은 그냥 한번 해보면 돼요. 그래서 바나나, 오렌지 뭐 있는데 이걸 스트링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고 뭐 다른 뭐 저랑 똑같네요. 느낌이. 저 이걸 보고 한 건 아니에요. 시프트 뭐 이런 거를 알려주죠. 체인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냥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예. 이걸 직접 하셔야지 제가 이거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를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시프트도 하나를 위해서 빼는 건데 넣는 것도 있겠죠. 걔는 이런 거죠. 얘는 언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언시프트인데 값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값을 넣으면 얘도 개수를 반환해요. 얘처럼. 뭐 이런 것도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끔 이런 것도 필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AR에서 뭐 찾아야 돼. 인덱스 오브 뭐라고 할까? 한 4. 예. 그리고 한번 찍어서 인덱스 오브 4를 보면 뭐냐면 지금 0, 2, 4라는 배열이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데 인덱스 오브 4는 4를 찾아 딱 한 거예요. 4를 찾아 했는데 얘는 뭐라고 알려주냐면 2라고 알려주죠. 왜냐면 0, 1, 2 마지막 0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있는 인덱스 번호니까. 그래서 만약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5는 없죠 지금. 5는 없으면 없을 때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응용할 수 있겠죠. 이제 게시물이 쭉 있는데 어떤 게시물이 없을 때의 처리, 그리고 있을 때는 거기에 뭐 별을 달아준다든지 뭐 그런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어레이를 이제 많이 다뤄야 되는데 이것들을 좀 그런 튜토리얼 같은 걸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다라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레이 말고 이제 펑션이 있어요. 펑션. 펑션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른 언어랑 이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펑션도 어떤 데이터의 형으로서 받아들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더하는 함수 간단하게 만들면 a 더하기 b라는 함수를 만들게요. 리턴할 때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썸 함수에 a와 b를 넣으면은 예, 이걸 더해서 리턴으로 내보낸다. 그러면은 콘솔로 한번 찍어보죠. 펑션 그리고 썸 기능을 여기다가 1 플러스 2를 해준 거죠. 썸 함수에 1과 2를 넣으면 3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함수를 쓸 수 있고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도 돼요. 얘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펑션 형태로 일반적인 옛날 형태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곱하는 함수를 만들 건데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고 걔가 함수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줘도 돼요. 예, 이거 에로의 함수라고 하는데 이번엔 a와 b를 곱해 볼게요. 그래서 console.log
멀티라는 함수에 뭐라고 할까? 3, 4 정도? 예. 3, 4, 10이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요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예. 이 에로 함수의 장점은 뭐냐면, 요런 식으로 가능해요, 또. 에로 함수의 장점, 멀티2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요 에로 함수는 요 리턴을 생략해도 돼요. 요거랑, 요 위에 거랑 요거랑은 같아요. 그래서 멀티2, 예. 축약이 많이 되죠. 근데 저는 뭐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자꾸 축약을 된다는 게, 요게 막 이렇게 난잡하게 막 있으면은 구분이 안 돼요. 뭐가 뭔지 나중에. 예, 아무튼 그래서 펑션도 그냥 어떤 이런 지금 데이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막 쓰시면 돼요. 아, 지금 아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뭐 요런 형식도 돼요. 요런 형식. A는 예, 한 가지 빼먹었는데 불린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냐 아니냐요. 1과 0과도 같은 건데 true와 false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데이터 형식도 있는데 나중에 요런 조건에서 if에서 요런 조건이 결국에는 뭐로 다가오냐면 여기서 하나 놀 뭐였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냥 요 조건 자체가 막 이렇게 if 문안에 쓴다고 해서 뭐 다른 어떤 언어가 아니라 어떤 타입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형이에요. 얘도 이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요 결과를 토대로 트루냐 false냐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죠. 그래서 지금 컨디션은 true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예, 반대로 false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이 조건 자체가 어, 이렇게 불린으로 오기 때문에 조건 안에는 항상 불린만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저런 그 특성을 활용해가지고 if 문안에 들어가는 건 무조건 그 불린이니까 예, 그런 것들도 써보시면 알 것 같고 그리고 예, 자바스크립트의 핵심 데이터형이에요. 이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 제이슨이라는 걸 한번 들어봤을 수 있는데 이제 보통 그런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 전에 하다 보니까 10년 전에 제이슨은 되게 이상한 녀석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발주처나 어디서 API로 제이슨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저는 이제 난감했죠.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를 안 써봤으니까.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제이슨이 그냥 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형으로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아주 플렉서블하고 이 데이터 형식은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 드는 예, 그런 형이에요. 그래서 얘를 써보자면 오브젝트 뭐 이렇게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요. 이 중괄호에 대괄호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괄호로 시작해서 이 안에 데이터를 채워넣으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안에는 이렇게 콜론으로 그래서 a는 1, obj.a는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정말 무식하죠. 근데 이게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b는 뭐 3 이게 아니라 난데없이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많은 데이터 꾸러미들을 놓고 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는 뭐 1, 어레이도 마찬가지죠. 어레이도 아까 1, 2, 3 그냥 넣었지만 이렇게 문자를 넣을 수도 있어. 그리고 갑자기 난데없이 숫자. 예, 이렇게도 됐고 이 오브젝트 안에 또 오브젝트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오브젝트 안에 또 오브젝트. 여기서는 A가 2야. 그리고 뭐 B는 뭐 널이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무식하게. 더 진짜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건 이런 식이죠. 뭐 펑션을 넣는 거야, 이번에는. 예, 펑션 예, 오브젝트.2는 펑션이야. 그래서 콘솔로 뭐 오브젝트를 찍어줄 수도 있어. 이건 펑션이다. 그리고 리턴도 해줄 수 있고 어떤 값을 밖으로 꺼내줄 수도 있죠. 넌 이거 가져가. 이 함수 실행하면 굿 펑션 뭐 이런 걸 가져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볼게요. 일단 콘솔.로그 해가지고 오브젝트를 그냥 무식하게 표식은 해줘야겠죠.
얘를 무식하게 꺼내면, 예, 이런 그냥 변수가, 이런, 예, 무식한 변수가 하나 생성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꺼내서 쓰죠. object.a. 보통 어떤 값을 이제 표시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꺼내서 쓰면 되고. 그래서 object.a는 1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지금 왜 이게 중요한지 우리 블로그 만들기로 했잖아요. 언제 중요하겠어요? 이게 이렇게 되죠, 나중에. 이게 제목, 그리고 여기에 뭐 태그, 어레이로 태그들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문서 넘버, 그리고 문서 컨텐츠, 뭐 이런 식으로 이 문서를 뭘 하면 뭐가 되게, 이런 것들을 한 문서의 도큐먼트라는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걸 통째로 이제 저장하는 게 NoSQL이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예. 그래서 어, 기본 DB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게 항상 정적이었기 때문에 A와 B 이런 필드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타이틀, 바디 뭐 그런 게 꼭 있어야 되지만 제이슨, 오브젝트, 제이슨 이런 애들은 항상 자유롭고 이 필드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요 안에 데이터가 막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NoSQL이 상당히 혁신적인 거죠, 사실은. 근데 뭐 그런 만큼 이제 제약도 있긴 하지만 예, 확실히 미래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렇게 이제 작성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object.a. 예,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바뀌죠. 오브젝트 1이었지만 이제 뭐 1, 2, 3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쓸 수 있고, 뭐 함수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함수니까 이렇게 함수 형태를 표시를 해주면 함수로 얘도 찍고 얘도 찍겠죠. 이러면. 예, 예, 얘도 찍고, 예, 리턴 받은 건 굿펑크였잖아요. 굿펑크도 찍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응용이 가능해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모르시는, 오브젝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이제 설명이고, 이번에는 조금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오브젝트는 아까 이제 let으로 이렇게 치환했을 때 A는 마음대로 막 치환이 돼서 다른 값이 될 수 있었잖아요. 다른 형이 되고. 지금 콘스트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지금 콘스트는 제가 변하지 않는 애라고 그랬잖아요. 변하지 않는 애인데, 변하지 않는 애인데 얘는 지금 변했잖아요. 예, 요 안에 내부에 있는 애들은 콘스턴트 하지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안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예,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일단 실행 자체가 안 될 거예요. 실행은 되나? 어. 실행은 되지. 뭐 그냥 이게 이거니까 실행은 되는데 요 두 개는 같은 번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몰라요. 지금 오브젝트 2라는 걸 얘를 복사를 했잖아요. 복사를 했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2에 얘도 A가 있죠. 얘는 44라고 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자고요. 오브젝트는 오브젝트.a랑 오브젝트2.a랑 값이 얘는 그러면 1, 2, 3이고 얘는 4, 4가 나와야 되죠. 예.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둘 다 44가 됐죠. 얘는 1, 2, 3이었는데. 요 개념을 확실히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이게 왜 그러냐면, 오브젝트는 오브젝트 2로 치환하면서, 번지가 그냥 치환된 거지, 이 값을 복사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엑셀을 제가 하나 시험을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예, 이렇게, 어, 이게 우리의 메모리에 있는, 우리 PC에 있는 메모리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메모리는 사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우리가 let A를 실행,
그 선언을 하면 힙이라고 해가지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A는 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A는 3. 사실 이렇게 3이죠. 이게 A라고 하자고요. 근데 A를 3이었는데 아까 문자로 바꾸면 어떻게 됐죠? 문자로 바꾸면 얘가 A의 어떤 번지가 이렇게 A로 바뀐 거예요. 뭐 4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 번지에 있는 값을 바꾸는 게 예, 기본적인 내용인데 지금 아까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오브젝트 첫 번째 거, 이 오브젝트는 여기다 선언을 한 거예요. 여기다 선언을 하고 오브젝트의 점, 여기 점이라고 하죠. 오브젝트라고 하죠. 오브젝트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A는 어디가 있을까요? 번지가. A의 번지는 있잖아요. 어디 이렇게 이런 데 따로 있어요. A. 그리고 여기 B.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어디. 자유롭게. 예. 자유롭게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어디 있든 상관없죠. 메모리 어딘가에 있을 텐데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행위를, 요런 행위를 했잖아요. 오브젝트는 오브젝트 2의 2다.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그냥 얘에다가 이 번지를 똑같이 카피한 거예요. 여기에는 오브젝트도 있지만 오브젝트 2도 있는 거예요. 같은 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44라고 넣었더니 원래 1, 2, 3이었는데 둘 다 같은 번지에 얘네들 자손들을 가지고 있거든 때문에 예, 똑같이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되게 주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른 거를 이제 카피를 한다, 복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오브젝트 어사인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해줘야 돼요. 이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따로따로 이제 동작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이번에는 복제를 할게요. const 오브젝트 3를 만들어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오브젝트 함수 중에 assign 여기 보면은 이제 나오죠. assign 함수에는 오브젝트 assign 함수에는 타겟과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타겟은 지금 비워놨어요. 비워놓고 여기에 오브젝트를 넣은 거죠. 자, 오브젝트를 넣은 거를 요 타겟에 담는 건데 여기 비어 있으니까 요 내용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요 들어간 거를 다시 리턴해서 오브젝트 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3를 미리 비워놓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카피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브젝트 3.a는 55, 뭐 이렇게 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개를 비교해 보자고요. 이거 진짜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특히 뷰 할 때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자, 확실히 이제 알겠죠. 오브젝트 2까지는 44 아까 매기면서 얘가 이 같은 번지를 참조하면서 이렇게 했다면 얘는 55라고 놨는데 다른 애들을 방해하지 않죠. 예, 얘는 어사인으로 얕은 복제라고 하는데 얕은 복제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한 가지 있어요. 여전히 여전한 문제. 자, 여전한 문제를 지금 얕은 복제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오브젝트에 오브젝트가 있는 애가 있죠. 오브젝트에 오브젝트 있는 애가 뭐냐면 D.A가 그런 형태죠. 얘는 O 뭐 이렇게 하자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예, 여기도 D. 아, 이러니. 예. 오브젝트 안에 오브젝트 있는 애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알죠. 예. 얘는 아까처럼 비슷한 현상에 걸려버렸어요. 예. 그, 메모리 번지로 보면은 얘네들은 이제 얕은 애들, 여기까지 한 단계는 잘 새로 생성이 됐는데 여기는 같은 번지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딥클론을 할 때는 어떤 다른 함수, 뭐, 로데시 같은 게 있는데, 뭐, 나중에 이제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실제 깊은 복사를 할 때는 그런 거를 참고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상황이 별로 많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많으면은, 그 MDN, 그 모질라 재단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관여하는 그런 재단에서 그런 깊은 복제에 대한 걸 기본 값으로 이제 넣어 놨겠죠.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쓸 일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복제를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예,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암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브젝트는 이런 걸 조심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예. 자, 오브젝트 알았고, 그 다음 이제 언어에서 또 중요한 거, 반복문이죠. 뭐 키워드로는 이터레이터, 뭐 이터레이팅 한다, 뭐 그런 걸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이제 반복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때, 예, 보통 이제 그래서 어레이와 한 쌍을 이루죠. 어레이를 막 돌리는 거죠. 돌려서 더하든지, 거기서 뭘 찾든지 항상 반복해서 뭘 해야 될 때, 모든 언어에 어떻게 보면 사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 아닐까, 반복문이. 언어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그리고 재미도 있죠. 뭔가 한 느낌. 이거는 계속 써야 되는데, 반복문은 누가 뭔가 해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문은 좀 사랑스러운 녀석인데, 이런 식으로 해보자고요. 그 어레이는 이렇게 처음에 초기 값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비워놓고 하나씩 푸시를 하면은 늘어갈 수 있죠. 그래서 푸시를 할 건데, 예,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하면은 이터레이트니까 이렇게 이터레이트라고 해야겠다. 예,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갔으면 두 개가 이렇게 푸시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몇 개를 한꺼번에 하고 싶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for 루프를 돌리면 된다. let 먼저 i는 0. 이건 그냥 구문을 외우시는 게 나아요. 세 개를 돌릴 거고, 예, 그리고 ts.push 해가지고 i를 푸시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왜 let이냐면 i가 계속 값을 변하기 때문이에요. i가 처음에 0으로, 지금 0이야. 그 다음에 실행되는 게 0에서 요걸 하나 실행을 한 다음에 플러스를 해요. 그 다음 비교를 해요. 3보다 작니? 오케이. 한 번 더 이제 1이 됐잖아요. 플러스를 해서 1이 됐고, 1 되고, 또 찍고, 비교하고.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돌려보면은, 예, 0, 1, 2가 이제 찍히는 거죠. 3보다 작으니까는 3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반복문이에요. 이게 거의 요런 형태를 다른 언어에서는 대부분 요 형태예요. 자바, 뭐 C 똑같이 이 형태 많이 봤죠. 하신 분들은 예,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이번에는 변조도 할 수 있죠. 값에 대한 변조. 이번에는 for let i는 0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ts에 대한 랭스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기본 이제 문법으로 있죠. 어레이의 랭스. 그래서 뿔뿔 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괄호를 넣어줄 수도 있고 안 넣어줄 수도 있고 이제 하나짜리는 이렇게 안 넣어도 되는데 두 개 이상이면 if나 for 이런 데서는 괄호를 넣어주면 되고 여기서 얘를 꺼냈을 수 있어요. ts i ts 0번째는 이거고 1번째 2번째 이거죠. 그래서 얘에다가 뭐 이렇게 문자열을 더할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 번 더 콘솔에 뿌려보면 예, 아까 숫자였는데 이게 문자를 더하면서 다른 배열이 됐죠. 문자열 배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조작하고 할 때 이렇게 포르프를 많이 쓰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주로 사실 요거는 이제 기본 언어 뭐 파이썬이나 뭐 그런 데도 대부분 이렇게 돌려요. 그냥 너무 많이 쓰니까 이거는 이런 거를 통째로 많이 써봐야 돼요. 이거 그냥 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자바스크립트나 뷰에서는 요거를 더 많이 써요. 똑같은 건데 사실은 let i in이라고 해가지고 ts를 돌리는 거죠. 얘는 이제 어떤 랭스가 항상 있었죠. 랭스 길이 몇 가지 돌려라. 얘도 몇 가지 돌려라. 이런 거 없이 이 배열만큼 돌려라는 이제 이터레이팅 할 때 이제 방법인데 얘도 똑같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얘는 아까 템플릿 스트링이라고 알려줬는데 i에다가 뭐 in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겠다. 자,
이렇게 하면은 TS 얘처럼 똑같이 돌려요. 당연히 0, 1, 2 세 번 돌리죠. 세 번 돌리는데 요 i가 뭐냐면 요 i가 그냥 숫자예요. 이 숫자 몇 번째.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나면은 결과는 예, 똑같죠. 이번에는 이 숫자가 들어가고 인이 달렸으니까는 숫자랑 또 인을 더해가지고 문자열 배열이 이제 완성된 거고. 예, 이거를 주로 많이 쓰고 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디서 많이 쓰냐면 Vue.js에서 이제 HTML 구문에서 이제 V4라는 형식에서 이제 많이 보일 거고 사실은 더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는 오프를 많이 써요. 오프를 많이 쓰는데 뭐가 치환할 스트링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하나 비워놓고 스트링을 하나 비워놓고 포로 const t str에다가 뭘 더해야겠다. 그냥 오프를 그냥 더해서 이번엔 str을 한번 찍어 볼게요. 왜 그러냐면 얘로 오프로 돌렸을 때 이 배열 안에 값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제가 str이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str에다가 그 아까는 숫자를 리턴했잖아요. ts의 i는 012예요. 숫자. 그냥 어, 배열의 순서. 근데 얘는 그 값을 반환해요. 이 값이에요. 값으로 012가 있는 거와 저긴 틀리기 때문에 값으로는 현재 뭐가 들어있을까요? 지금 현재 값으로는 요 값이 들어있죠. 0하고 한 칸 띄고 in이라는 값이 들어있죠. 0 한 칸 띄고. 그래서 아까랑은 달라요. 그래서 오프는 그 값 자체가 이제 여기 들어와요. 0, 인이 들어가고 오프가 들어가고.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해봐라. 예. 지금 스트링 한 덩어리가 됐죠. 0, 1이랑 오프랑 더하고 1, 인이랑 오프랑 더하고. 이런 식으로 오프를 좀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값을 바로 뱉어내니까 편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포이치. 지금 str의 값이 잔뜩 있으니까 비워버리고 이렇게 청소하고 ts에다가 포이치 이런 식으로 돌리면 얘도 똑같이 값을 플러스 이퀄 이번에는 t 플러스 뭐 이렇게 아까 한 칸 띄고 예, 얘랑 같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요거를 좀 더 많이 쓸 수 있는 게 포이치라는 건 뭐냐면 지금 3개 있어가지고 다행인데, 무조건 3개를 돌려서 하는 애고, 오프로 이제 쓰게 되면 어떤 제약 조건에 따라 if t가 뭐면은 여기서 브레이크로 나갈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얘가 좀 더 쓰기가 편리하죠. 뭐 어떤 제약 조건도 줄 수, 얘는 한 바퀴 무조건 다 돌려야 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 포이치로도 돌릴 수가 있다. 그거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쓸 거 한 가지 이제 이거는 어레이 함수 중에 있어요. 어레이 함수 중에. 그래서 ts를 포이치가 아니라 맵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맵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 리턴 받을 애가 하나 있죠. 이 어레이를 이용해서 이런 문자가 들어있는 어레이죠. 지금 최종은 이거예요. 0인, 1인 이 어레이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어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const 뭐 리졸트라고 하죠. 예.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라고 쓸까? 음, 네임. 네임은 뭐고? 뭐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이 맵에는 포이치도 마찬가지고 맵도 마찬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앞에는 밸류지만 뒤에는 인덱스가 들어가요. 0, 1, 2 순차적으로 자기가 한 거. 여기서 템플릿 스트링으로 i는 네임은 이거다. 그리고 밸류는 실제 t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새로운 리절트라는 애가 생긴 거예요. 저걸 조합해가지고 iterate result 보죠. 예,
원래 이런 가벼운 0인, 1인 뭐 이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임시적으로 name이라는 필드를 하나 더 추가한 오브젝트로 만든 거죠. 어레이 안에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고. 요거를 상당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번에 강의할 때 파이어베이스로 이제 데이터를 받아올 건데, 파이어베이스로 받은 데이터를 분명히 그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맵으로 자기가 원하는 우리가 어떤 게시물 어떤 화면에 표시할 내용으로 이제 바꿔주는 작업을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맵을 많이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레이 메소드는 좀 꼭 보실 게 음, 어디서 보면 되냐면 MDN MDN에 제일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레이에 여기 보면은 every field, find 어쩌고 저쩌고 맵 있죠. 그래서 예제도 상당히 잘 돼 있어. 예제도 상당히 잘 돼 있고 반환이 뭐가 되는지 예제가 그냥 하나가 아니죠. 단순히 딱 보통 싸가지 없는 페이지는 요거 딱 하나 하고 끝인데, 예,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가르쳐 주는 게 낫겠어요? 이 MDN 이 친구 가르쳐 주는 게 낫겠어요? 이 친구가 훨씬 저보다 잘하고, 진짜 정답만 있기 때문에 저런 거를 이제 개발자들이 저런 거를 참조하셔야 돼요. 이런 강의 듣지 마시고, 강의는 제가 지금 하는 이유는 저런 걸 공부하라라는 얘기지, 이걸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레드. 요것도 많이 쓸 것 같아요. 이게 전에는 제가 좀 생소했는데, 어, 지금은 이거를 되게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예제들도 이걸로 되게 많이 돼 있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const, sum, sums라고 할게요. 그래서 4랑 5가 있어, 예를 들어서. 예. 이 MDN에서 보면은 전개 구문이라고 해서 제가 이미 찾아놨죠. 이런 식인데 요런 1, 2, 3을 점점점 저랑 또 생각이 같네요. 저도 뭐 이걸 보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뭘 설명할 때 썸이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요 1, 2, 3을 순차적으로 넣어주는 콤마로 배열인데 콤마로 지금 이거 자바스크립트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뭔가 느낌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한번 볼게요. 아까 썸이라는 함수를 언제 만들었지? 여기 만들었잖아요. 예,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바로 넣을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면은 아까 개처럼 스프레드 그리고 아, 일단 점점점 썸스로 하면은 SP하고 4와 5가 어레이가 아니라 그냥 콤마처럼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콤마처럼. 그래서 아까 그 함수에도 바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함수는 아까 함수명이 썸이었죠. 썸인데 이렇게 해주면 인자 두 개로 드는 거죠. A와 B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A와 B로. 그러면 정답이 이제 딱 공개가 되겠죠. 9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잘 이제 언제 쓸까?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고 나중에 하게 되면서 이걸 되게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그 다음 뭐 좀 새로운 걸 만들어 볼게요. 전개 구문을 위해서 1, 2, 3 그리고 BS라고 할까? 4, 5, 6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 이 두 개를 합친다고 생각해 봐요. 1, 2, 3, 4, 5, 6 두 개를 합쳐야 돼.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썼냐? CS라는 애를 만들어 가지고 치환을 할 AS에서 콘캣이라고 해가지고 엑셀에도 있는 함수죠. 그래서 콘캣을 해가지고 BS를 콘캣을 하면은 CS는 뭐가 되냐면 예, 잘 합쳐졌죠. 예, 아주 좋아요. 근데 요것보다 좀 더 편리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하려면은 뭐 치환해야 될 좀 변수도 좀 필요하고 사실은 좀 더 간단하게 저 문법을 알게 됐으니까 우리는 요렇게 간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뭐가 간단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메소드보다 항상 어떤 어레이는 어레이와 콤마 뭐 이런 거는 머릿속으로 그냥 점점점 하니까 뭐 콤마 콤마 뭐 약간
예, 저는 이게 하여튼 직관적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거예요. 요 콘캣을 쓰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문서 병합하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예, 이런 것들 알아놓으면 좋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열만 되는 게 아니다. 오브젝트도 아까 오브젝트 썼으니까 O1 뭐 이렇게 하죠 뭐. A, B, E 뭐 이런 오브젝트가 있고 O2는 어떻게 되냐면 카피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카피하려고 하면 뭘 썼죠? 그 object.assign이라는 걸 썼는데 그거 대신에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는 예, 이렇게 하면은 아까 우려했던 그 얕은 복제가 된 거예요. 예, O2는 A1의 같은 번지를 가진 게 아니라 다른 번지로서 각각의 내용을 담게 된 거예요. 아주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스프레드까지 하면은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의 이제 형은 알게 된 것 같아요. 형이랑 어떻게 배열 처리 적당히 제가 쓰려고 하는 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블로그를 할 때 블로그를 하는데 사실 자바스크립트 많이 안 들어가요. 뭐 작성하고 읽고 뭐 병합하고 몇 개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어 그래도 요 정도는 알아야지 뭐 우리가 진행하는데 아 이거 그때 그거 뭐 요 정도 그리고 내가 뭘 공부하면 알겠다 예, 그 정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제가 이번엔 속임수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프라미스를 알아야 돼요. 이 프라미스는 사실 되게 복잡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를 처음 한다면 제가 지금 이 얘기 하잖아요. 프라미스 알려줘봤자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하면서 이제 블로그 뭐 만들면서 프라미스가 자연적으로 이제 쓰일 텐데 그리고 제가 되게 쉽게 쓸 건데 그냥 그걸로 알아두시고 어 안에 어떤 구조로 들어갔는지 직접 공부하시고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간단한 이제 예제 몇 개만 좀 알려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프라미스 쓰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잘 보면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왔죠. 지금 그래서 콘솔 로그를 보자고요. 어때요? 그냥 쭉 내려왔죠. 이거를 블로킹 돼 있다고 해요. 뭐냐면 얘가 실행돼야 얘가 실행돼요. 얘가 실행돼야 얘가 실행되고. 예. 근데 우리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블로킹 시스템이 아니에요. 논 블로킹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럴 수 있죠. 만약에 파일을 읽어 내가 이게 파일을 읽는 행위면 파일을 읽고 있는 동안 여기서 만약에 이게 파일을 읽는 거야. 파일을 읽는 동안 얘네가 멈춰서 아예 안 되겠지. 파일이 막 4기가짜리야. 4기가 읽는 동안 밑에를 진행을 못 하니까 요거를 읽으러 간 사이에 다른 애들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비동기라고 해요. 근데 항상 그게 좋은 방법이죠, 사실. 왜냐면은 각자의 할 일을 떠나고 정말 효율적인 시간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끝나야 요걸 실행해야지만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을 프라미스가 약속이죠, 프라미스 뜻이. 약속하자, 어, 뭐, 이거를 끝나고 하기로. 뭐, 그렇게 알아두세요. 사실 그 표현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제가 함수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함수가 좀 몇 개 들어가야 되니까 const foo1 뭐 이런 함수를 만들게요. 이렇게 함수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이 함수는 그냥 콘솔만 뿌릴 거예요. 콘솔 로그 프로젝트 프라미스니까 잡1 그 다음에 그 자바스크립트에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시간 제어 함수가 있는데 set timeout, set interval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게 되면 뭐 알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요 기본적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1초 후에 1초 후에 요거를 실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fu1을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되죠. fu1을 실행하면은 1, 2, 3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1, 3, 2 이렇게 되죠. 1,
3, 2. 그래서 얘는 1초 하러 떠나러 간 거고, 우리는 계속 내려 하던 일을 멈추자 해서 1, 3,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달갑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걸 해야지, 뭐 파일을 읽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로그 게시물을 가져온 다음에 뭔가 이제 색을 입혀야 되는데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박자가 안 맞을 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프라미스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라미스 함수로. 프라미스 함수는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봐봤자 뭔 소린지 모를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리졸브 해결됐다 하고 set timeout 아까처럼 똑같이 리졸브하고 잡2라고 아까 잡2니까 예. 그리고 set timeout은 예, 인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1mm로 동작하나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의미가 없는 함수가 돼요. 여기 1초 후에 리졸브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번에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좀 할 수 있는 펑션을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괜히 펑션으로 해보죠. F2 얘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은데 요거를 동시에 실행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가 PR이라는 걸 만들어 놨죠. 1초 후에 실행되는 PR 하고 PR이 끝나면 그때 PR이 끝나고 나면은 요 R은 뭐겠어요? R은 리졸브 된 결과죠. 결과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R 그 결과를 한번 표시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끝났을 때를 이제 아니까 요때 이제 하려던 작업을 잡3가 원래 하려던 작업이죠. 이렇게 하자는 거죠. 얘네 말고 이번에는 예, 봤죠? 아, 너무 빨리 했어. 1 하고 1초 있다가 2 실행되고 3 실행되고 어때요?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죠. 요게 끝나고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예, 뭔가 이제 좀 잘 된 것 같은데 또 막 그게 있으면 어떡하죠? 또 있어. 그런 작업이. 또 있으면은 이제 프라미스 체이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자고요. 이번에 푸3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안 하고 예, 이렇게 해요. 된. 아, 이 줄 맞춤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줄 맞추는 게 그리고 여기서는 리턴 잡이 아니라 PR을 또 한 번 실행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잡을 2번 뛰는 거죠. PR을 2번 해가지고 이렇게 체이닝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볼까요? 잡 1하고 푸2 하면 안 되지. 푸3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잡2하고 1초 쉬고 한 번 더 해. 리턴. 그래서 PR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댄을 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이제 프라미스 체인인데 항상 잘 되는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뭘 고려해야 되냐면 이 프라미스 체인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러 처리도 간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러가 안 나는 아주 아름다운 상황만 있는 거고 에러가 나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PR2를 만들어 볼게요. PR2는 이번엔 시간을 이제 좀 정해야겠다. 여기다가 무슨 값을 하나 넣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걔랑 똑같은 건데 여기 예, 값이 들어가다 보니까 리턴으로 이렇게 하죠. 아까 걔랑 PR1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풀릴 때도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if r이 만약에 5보다 작으면 원래 하던 거 뭐였어? 요거를 한다고 하죠.
예. 근데 만약에 아니야. 그러면은 리졸브가 아니라 리젝트를 시켜버린다. 근데 리젝트를 시킬 때 그냥이 아니라 에러를 만든다.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R. 예. 그러면은 들어온 값보다 작음. 아, 사실 5보다 작음이지. 5로 해놨으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PR2는 이제 5보다 크면은 5보다 작음, 5보다 큼인데 아무튼 큰으로 할까? 5보다 크면 이제 에러를 뱉을 거예요. 작은 애만 원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제 푸4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펑션으로 할까? 푸4. 예. 여전히 아까 뭐라고 했지? PR하고 어, 잡 1을 먼저 실행을 해. 잡 1을 실행한 다음에 이번엔 PR2죠. 근데 이번에는 인자를 받죠. 인자를 4라고 하자. 그 다음에 then R은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PR2를 또 해. PR2를 또 하는데 이번에는 좀 크네. 그럼 또 then으로 받죠. 그리고 나서 PR, R.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끝난 걸 이제 알았으니까 잡3를 이제 하러 갑시다. 근데 에러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에러가 나는 걸 캐치해라, 잡아라. 해가지고 2라고 해주고 에러에 대한 내용. 에러는 아까 new 에러로 뱉어냈죠. 에러는 콘솔 점 뭐 에러라고 할게요. 뭐 의미는 없지만 PR인데 2점 메시지라는 걸로 이제 문자열만 걷어낼 수 있어. 그냥 에러는 뭐 에러 코드도 있고 뭐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푸4를 해야죠. 예. 잡 1 시작하고 잡 2 한 다음에 잘 끝냈어. 잡 2를 했는데 그 다음에 PR2로 6을 넣으니까 리젝이 난 거죠. 리젝을 났을 때 여기서 리젝이 나서 잡 3를 안 하고 요 캐치로 가서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대부분의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Vue.js 뭐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패키지 모듈들을 쓸 건데 이런 처리가 다 돼 있어서 예, 적당하게 then과 catch를 섞어주면은 예, 뭐 파이어베이스에서 뭘 꺼낼 때 에러가 났을 때 여기로 들어가게 해주면 된다. 요거예요. 자, 이제 요게 이제 프라미스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요, 저거를 거의 안 쓸 거예요. 자, 저런 게 지금 잘 보면 알겠지만, 어, 덴지옥이 열릴 수가 있어요. 뭐 하고 파일 카피하고 뭐 한 다음 뭐 해가지고 뭐 한 다음 뭐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코드 가독성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PR2 이걸로만 했지만은 사실은 PR2가 아니라 다른 함수들이 계속 섞이죠, 여기서. 계속 뭐, 몽고DB에 써라. 뭐, 너는 뭐 해. 근데 에러는 하나라서 에러 내용을 잘 표시를 하지 않으면은 분간이 안 돼요. 뭐가 뭔지. 이렇게 then과 catch로 쓰는 거는 저는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sync await를 쓸 건데 어떤 식인지 그것만 보고 갈게요. 이번에 얘는 이 함수를 나는 이거는 async야 라고 해주면은 이 안에서는 await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똑같이 먼저 잡을 실행을 해. 그 다음에 이런 걸 쓸 수가 있죠. await pr2 4 그리고 리졸브로 받는 거는 r 그래서 콘솔 로그 pr 똑같이 잡 1하고
잡2가 이거죠. 잡2하고 기다렸다 잡3 하는 거. 그리고 푸5. 예, 푸5를 했을 때, 예, 동일하죠. 기존에 해왔던 것과. 예, 근데 코드는 어때요? 예, 훨씬 간결하고 편리하고,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났을 때가 문제죠. 6을 넣으면은, 7을 넣으면은 에러가 나죠, 지금. 예, 요게 문제죠. 에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한 에러를 넣으면 되죠. 요 캐치 부분만 딸랑. 만약에 혹시나 PR2 내가 잘 알고 있는 앤데, 혹시 얘한테 에러 나면 그냥 요로 가게 해줘. 이게 캐치는 에러를 잡아주는 애요. 요거에 대한 에러 나면 요로 보내줘. 알았지? 하고, 요렇게 해주면, 예, 에러 메시지가 없나? 아무튼 간에, 예, 여기에 대한 캐치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좀 많이 쓸 수 있는 게 요렇게 되는 거죠. 트라이. 예. 여기에 트라이로 묶게 되면은 여기에서 많은 행위들 PR2 그리고 뭐 PR1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러다가 에러가 나면 여기로 들어가죠. 예. 그러다 에러가 나면 이렇게 돼. 그리고 만약에 혹시 너가 만약에 끝날 거야. 끝나면 꼭 끝내줘. 예. 에러가 나든 뭐 하든 끝날 땐 꼭 이걸 해줘.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제일 명확하고 편리하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룰 그 내용에서 요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쓰겠죠. 뷰에서 이제 메소드들은 어싱크 함수로 그냥 쉽게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하게 되면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이제 프라미스 함수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라미스를 뭐 쓰는데 지금 자바스크립트 처음 하시는 분 당연히 이해 안 가는데 나중에 어싱크를 쓰면 어웨이트를 쓴다. 요거는 이제 그때그때 이제 보면서 느끼면 될 거고 만약에 이것이 좀 궁금하다. 그럼 MDN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W3 스쿨 요런 데서 한번 심화 학습으로 내가 좀 이거를 제대로 써보고 싶어. 나 이거 응용하면은 어디에서 되게 내가 쓰고 싶었었던 데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는 강의는 반대예요. 예. 그래서 오늘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강의한 거는 이거 어떻게 하고 뭐 메서드 어레이의 푸시는 어떻게 하고가 아니에요. 그걸 하려면 어디 찾아서 공부하시라. 예. 프라미스는 요 정도 있는데 사실 요것만 쓸 건데 그래도 요게 알고 싶으면 간단히는 알려줬지만 MDN 가시라 아니면 W3 스쿨 이런 데 찾아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좀 길게 풀어서 오늘 좀 강의 길게 했지만 뭐 사실 내용으로 보면 별것도 없는 거죠. 자기가 본인이 직접 손으로 몇 개 이렇게 따라서 이거 해보면은 그냥 금방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늘지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도 이거를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매번 저도 보고, 그게 그거였나? 시프트야, 언시프트야, 그것도 헷갈리거든요. 예. 그때마다 내가 필요한 기능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개발 형태라고 봅니다. 잘 찾는 게 기술입니다. 예. 오늘 좀 긴 시간 했는데요. 예, 고생 많이 하셨고, 어, 그래도, 좀, 이걸 통해서 다음 진도를 갔을 때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계속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찾아보셔도 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